안녕하세요. 코난의 공부방 상구진화입니다. 네. 자, 이번이 첫 번째 녹화하는 건데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구와 달의 운동, 지구의 자전.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이룬 가상의 축인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하는 것. 네,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히 이쪽 이렇게 그어졌을 때 360도 회전을 한다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 동안 달과 별의 위치 변화. 달, 보름달은 초저녁에 동쪽 지평선 부근에 보이기 시작하여 자정밤 12시에는 남쪽 하늘에서 보이고 새벽이 되면 서쪽 지평선 아래로 사라짐. 그러니까 동쪽이 이쪽, 동쪽이 어느 쪽이지? 이렇게 동쪽이 아마 이쪽이었나? 동쪽의 지평선 부근에 보이기 시작해서 자정 12시에는 남쪽 하늘에서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이고 새벽이 되면 서쪽 지평선 아래로 이렇게 진다는 거죠. 잠시만요, 빨간색이네요. 별, 동쪽, 남쪽, 서쪽으로 달려짐. 네, 별도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회전하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보여지는 별이 있고 안 보여지는 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 전체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지구와 자전에서. 네, 아무래도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네요.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별이 이렇게 따라다 돌려져 있으면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보여지는 별이 있고 안 보여지는 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별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팽창하면서 움직이긴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위치는 변하지는 않죠. 낮과 밤. 지구가 자전하여 우리나라가 태양빛을 받으면 낮이 되고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밤이 돼. 네, 태양빛을 받으면 당연히 낮이 되죠. 네, 당연한 말이죠. 낮이 보면 태양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태양빛이 보인다는 거죠. 낮과 밤이 생긴 것 같다. 이것도 지구가 자전해서. 네,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당연히 빛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구가 돌리니까는 어떤 면은 햇빛을 피하고 어떤 면은 햇빛을 받고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낮과 밤, 이거 했고요.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돈대요. 네. 공전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네. 시계 반대 방향. 이것도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외우실 때 이것도 참 편리할 거예요. 자전과 공전은 둘 다 어디로 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뛴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서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예요. 목처사.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목동자리, 천여자리, 사자자리.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처사목? 목처사?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펼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여름에는 백조자리, 검은고자리, 독수리자리, 정갈자리. 백조랑 독수리는 새고 검은 거랑 전갈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 둘 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네요. 여러분이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가을,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자리. 겨울,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큰 개 자리. 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지구가 공전해서. 그쵸?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별은 그에 따라서 역시 별자리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봄철 태양 방향에 있는 겨울, 봄철은 태양 방향에 있는 겨울철,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 없음. 봄철에는 태양 방향에 있는 겨울철 별자리를 볼 수 없음.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는 태양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태양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데 만약 여기 있다면 그 별자리가 여기 태양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을철 별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달의 모양. 열흘 동안의 달의 모양 변화. 초승달, 음력 2, 3일경, 상현달.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달이 찼다가 점점 다시 달이 점점 그림자를 삼켰다가 다시 달이 찼다가 이런 식이죠. 초승달은 음력 2, 3일경, 상현달은 음력 7, 8일경, 보름달은 음력 15일경, 하연달은 음력 22, 23일경, 금음달은 음력 27에서 28일경쯤에 나타나죠. 여러 날 동안 달의 위치, 같은 시간 달이 보는 위치도 날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이게 키포인트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네. 같은 시각 달이 보이는 위치 날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마다 이게 같은 시각에 달이 보이는 위치도 서쪽에서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진다는 거네요. 결국. 네. 스스로 빛을 내지 않은 달은 지구에 볼 수 있는 까닭. 태양 빛이 달의 표면에 반사해서 달이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게 지구라고 치면은 태양이 이렇게 빛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달의 표면이 이걸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지구한테 비춰지는 거죠. 열흘 동안 달의 모양이 변하는 까닭.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죠. 그러면은 돌면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가려지네요. 제가 생각한 건 다르게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죠.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보니까 여기는 달이 안 보이죠. 그러나 여기는 반절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여기는 태양빛이 이렇게 보냈을 때 태양빛이 나온 반사가 이렇게 딱 보이게 하니까, 네, 아무래도 지구의 태양빛을 좀 많이 비칠 수가 있죠. 이 생물과 환경, 생태계 알아보기. 생태계. 어떤 장소에 사는 생물이 다른 생물 및 비생적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 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사실 이 환경도, 사실 이 도시도 사실 생태계죠. 이 생태계라는 게 결국에는 자연과 생물들이 자연 속에서 이 자그마한 생물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사실. 네, 그 속에서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를 뭐 대충 생태계라 하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생태계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죠. 서로 아무래도. 그렇다면 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느냐? 생산자, 풀, 나무들, 그 광합성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약물을 만드는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스스로 약물을 만들지 못하여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동물. EX, 메뚜기, 호랑이. 자,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자가 없으면 소비자가 없겠죠? 그리고 이 소비자 그 위에는 또 그 다른 소비자를 먹는 소비자가 있겠죠? 또 분해자, 소비자가 죽음으로써 그 소비자의 시체를 보내서 생산자에게 영양분을 주는 생산자한테 영양분을 주는 분해자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분해자는 생산자에게 양분을,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양분을 주지만은 그 소비자가 주면은 다시 분해자는 생산자한테 먹을 것들을 영양분을 다시 주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 생물을 동영상 모든 자연환경 요소. 네.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햇빛, 물, 공기, 온도, 흙 같은 거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고, 또 식물이 자라야 우리가 먹고 살죠. 생태계 내에서 생물 간의 관계, 먹이사슬. 생물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풀이 있으면 토끼가 먹겠죠. 토끼는 호랑이한테 먹히고, 호랑이는 살다가 죽으면 또 다시 이렇게 분해되고, 또 토끼는 반면에 토끼는 뱀한테 먹히고, 뱀은 또 독수리는 뱀을 먹고,
뭐 그리고 독소리 새끼는 뱀한테 먹히고 이런 거죠. 뭐 먹이 그물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서로 엮여 마치 그물처럼 보이는 것. 네, 그런 거 복잡하잖아요. 단순히 호랑이랑 토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호랑이, 토끼도 있고 가젤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호랑이도 있고 고릴라도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엮이고 엮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생태 피라미드, 먹이사슬에 따라 생물의 수나 양 등을 피라미드로 모양으로 나타낸 것. 네, 뭐 대충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자면 뭐 소비자 뭐 풀이 있으면 여기 토끼가 있고 토끼는 호랑이한테 먹히고 호랑이는 또 뭐 인간한테 먹힌다고 그러고 이런 식이죠. 생태계 먹이 그물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서로 엮여 있으면 유리한 점.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 쉽게 멸종하지 않습니다. 네, 먹이 그물이 있어야죠. 만약에 어느 섬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섬 A에 사슴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인간이 이 섬 A에 살게 됐는데 사람 수가 서서히 늘어나요. 그럼 그에 따라 사슴 수요가 늘어나게 사슴에 대한 사슴 고기가 더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슴이 이런 사슴 싹 다 죽었다 해봐요.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필요한 거죠. 생태계 평, 어떤 장소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 수 또는 양의 균형이 이루어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슴은 늘어나요. 사슴이 늘어난다고 치자고요. 하지만은 늑대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 사슴의 양을 적당히 줄이죠. 또 늑대는 호랑이와 호랑이한테 견제를 받음으로써 적당하게 양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늑대는 호랑이를 견제하면서 호랑이 역시 그 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죠. 또 사슴은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면서 양수를 적당하게 늘리는 거죠. 균형이에요, 한마디로. 늘지도 줄지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 햇빛. 식물의 양분을 만드는 햇빛은 식물의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 필요함. 동물의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줌. 자, 당연히 식물은 그 햇빛이 있어야 그 포도당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생장함으로써 초식 동물들이 이러한 식물들을 먹을 수가 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뭐 살 수가 있겠죠. 또 당연히 동물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밤에 뭐 서로 이런 얘기 할 거고, 번식 시기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햇빛이 아무래도 비타민 D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햇빛 역시 햇빛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햇빛이 우리 인간 혹은 모든 동물한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물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함. 그쵸? 혈관 운반하는 게 뭐예요? 피로 운반하는 것도 어쨌든 물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온도.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좀. 너무 더우면은 또 아무래도 살기가 좀 어렵겠죠. 반대로 너무 추우면은 또 얼어 죽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기. 네, 공기가 없으면 당연한 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못 뱉어내가지고 사람 죽죠. 흙. 생물이 생활하는 터전이 되고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함. 자, 흙이 있어야죠. 왜냐하면은 흙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뭘 밟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건 뭐 물에 못 사는 사람들, 이건 뭐 대놓고 물고기라는 건데 물고기 되라는 건데 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생물의 적응. 생물의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 환경에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것들은 사막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막인데 옷을 따뜻하게만 입고 사면은 그거는 좀 그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 하겠죠. 마찬가지로 생물 역시 자기 몸을 좀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이러한 환경에도 좀 살아가는 것을 정의를 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가는 생물의 예. 낮에 활동하는 비둘기는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보다 약간 빛에 민감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비둘기는 그쵸.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는 아무래도 밤에 활동해서 동물들을 낚아채니까는 부엉이를 피하기 위해서 낮에 활동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낮에 활동하니까는 아무래도 밤에 굳이 꼭 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열대우리면 자라는 바람이 불고 사막에 자라는 선인장은 가시가 있음. 입이 넓고 가시가 있음. 자, 아시다시피 선인장의 가시가 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나나가 입이 넓은 거는 이렇게 선인장의 가시가 이렇게 짧은 것은 수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가시를 좀 짧게 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 여우는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보다 키가 크고 몸이 마른 편임. 몸이 아무래도 크니까는 몸의 열수비가 그럴수록 더 몸이 좀 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좀 클수록 좀 더 겨울에 좀 살기 편하죠. 반면 몸이 마를수록 더 아무래도 지방이 적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몸의 열이 적다는 건데 좀 더 살만하다는 거죠. 사막에서. 사람과 생태계의 관계, 환경오염. 사람의 활동으로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더럽혀지기로 해결되는 현상. 자, 자연 환경, 생활 환경. 환경오염. 사람들이 아무래도 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먹으면 봉지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이 봉지가 자연에 많이 쌓아짐으로써 자연 환경이 경관이 좀 해치는 거죠. 환경오염의 원인, 쓰레기나 폐수, 자동차의 공자의 매연, 공기 오염되죠. 기름 유출, 전에도 해안에 기름 유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좀 했죠. 농약과 비료의 분해증 상용. 이게 땅에 흡수되다 보니까는 식물들이 농약을 많이 치면은 땅에 농약을 이렇게 많이 좀 땅에 이렇게 흡수되겠죠. 그리고 식물들은 그걸 흡수해서 농약 성분을 흡수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겠죠. 그럼으로써 우리 물질 스스로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EX, 자전거 이용. 네, 가까운 거리 자전거를 타는 게 좋죠. 그래도 저도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요. 쓰레기 분류 배출.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써야죠. 남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 아무래도 나무가 이 주변에 대기나 이런 대기 오염이나 홍수를 막아주니까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개발 전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생활용품 재활용하기 등등이 있죠. 렌즈의 이용, 오목렌즈와 블록렌즈. 오목렌즈, 앞에 보면 둥글고 옆에 보면 가운데 부분이 가장 결이 부분이 얇은, 그래서 오목렌즈죠. 블록렌즈. 이렇게 양변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블록렌즈라고 하는 거죠. 오목렌즈와 블록렌즈로 여러가지 물체 관찰하기. 오목렌즈, 항상 작고 똑바로 보임. 블록렌즈, 대부분 크고 똑바로 보임. 네, 오목렌즈는 작게, 블록렌즈는 크게 보인다는 거죠. 눈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한 팔 길이 정도일 때 렌즈에서 한 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거꾸로 보임. 네, 그래서 돋보기 같은 것도 블록렌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멀리 보이면은 약간 좀 거꾸로 보이죠. 네. 안경에 사용되는 렌즈. 그림 잘 그렸네. 근시경, 오목렌즈. 멀리 있는 물체가 선명해 보이지 않을 때 근시경을 사용한 물체가 선명해 보임. 원시경, 블록렌즈. 가까이 있는 물체가 선명해 보이지 않을 때 원시경을 사용하면 물체가 선명해 보임. 한마디로 근시경은 오목렌즈로 쓰고 원시경은 블록렌즈를 쓴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유를 다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굴절, 블록렌즈.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렌즈 가운데 쪽으로 굴절됨. 네, 이렇게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게 중점으로 이 중점으로 이렇게 딱 맞는다는 거죠. 반대로 오목렌즈는
가장자리 쪽으로 골절된다. 이쪽 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통과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쪽 하나는 이렇게 꺾이고 하나는 이렇게 꺾이고 하나는 쭉 그냥 뻗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렌즈를 이용한 기구, 오목렌즈, 근시경, 망원경, 수중카메라 렌즈, 볼록렌즈, 현미경, 천체만원경, 원시경, 사진기 등이 있죠. 같은 사진기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물체가 보이는 모습, 물체의 모습이 상하좌우로 바뀐다.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관찰했을 때 물체가 보이는 모습, 물체의 모습. 이건 아무래도 원시경으로 봐서 찍어서 그런 것 같네요. 네. 문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은 아직 없어서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능력이 생기면. 죄송해요. 보충할 내용. 오목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네,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병의 오목한 부분, 오목한 뒷변에 투명한 컵 등. 투명한 컵과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병의 오목한 부분. 페트병 보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물방울, 둥근 유리막대, 물이 들어있는 둥근 어항 등등이 있다고 하네요. 볼록렌즈로 햇빛이 보이면 그분이 밝아지고 온도가 높아짐.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돋보기 해가지고 개미 이렇게 태우는 거 있죠? 뭐 아무튼 재밌었죠. 뭐 아무튼 뭐 이번이 제 첫 녹화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좀 좋게 좀 봐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